보네. 다 가셨어. 치웠었나 보네, 모의고사가. 그건 아니고요. 자, 천천히 후딱 보겠습니다. 41번 권리변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 유형 구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갑의 건물을 을이 매매하는 계약을 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생기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이 갖고 있던 걸 을이 승계한 건가요? 잘 생각하세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을이 승계받았나요?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새로 생긴 건가요? 새로 생긴 거죠. 원시 취득이죠. 2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던 걸 넘겨받았죠. 승계 취득이죠. 3번 지상권 제한물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물권의 취득은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취득. 3번도 틀렸네요. 4번 제가 원시 취득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하셔야 했습니다.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취득이 가능하고 구권리에 가해진, 즉 전주에 가해진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이 답이죠. 유식물 습득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죠. 물건 잃어버린 사람하고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시 취득입니다. 오히려 4번 이렇게 되죠. 12번은 답이 1, 2, 4, 4개. 반사의 질생이 아닌 거 1번, 2번, 4번 3개. 예. 답 3개. 네. 1번, 2번, 4번 3개. 답 3개. 네. 3번하고 5번만 반사의 질생입니다. 1번은 뭐 매수인이 부가세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지요. 네. 2번 아이고 뭐 분양권 15개 샀다고 반사의 질생이라면 뭐 돈 있는 사람 하나만 사야 되게. 4번 비자금 조성한 거 소극적으로 임치 반사의 질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답은 1번, 2번, 4번 3개. 맞은 거 갖고 지금 좋아하지 마세요. 3개 그게 반사의 질생이라면 다 골라내야지요. 뭐 하나 맞은 거 가지고서. 43번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 증여 은닉행위 가장행위죠. 매매는 가장행위, 그 다음에 증여는 은닉행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등기도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소유자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을과 거래한 병은 악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 44번 착오. 사람의 동일성 착오. 우리 중요 부분 아닌 거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런 거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사람 착오 이건 중요 부분 이것지요. 1번 답.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번 착오 취소한 사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3번 중요 부분의 기준 중에 하나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4번 시가착오 중요 부분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5번 동기착오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그러나 2개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하고 특히 유발된 거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된다. 5번도 답이지. 옳은 거죠. 틀린 거 1번. 아주 쉽죠? 45번 을은 갑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했다. 첫째,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는 아니다.
세 번째, 증여나 기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X. 2번, 공포심을 느꼈지만 의사결정엔 아무런 영향을 안 줬어. 무서웠지만 무서워서 증여한 게 아니야. 그냥 인생이 무상해서 줬어. 인생이 무상해서 무상으로 줬어. 이건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결정한 게 아니죠. 따라서 강박가 아니다 말이지. 2번 X 유효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증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X. 5번 비리리 표시 아니니까 허위 표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리리 표시도 허위 표시도 아니다. 그랬죠? 그거예요. 답은 3번. 46번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취소권은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 무슨 권? 형성권. 2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이 얼마든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의사표시 하자 의무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6조 1항. 4번 대리인이 여러 있다. 119조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5번 법정 추인. 6개 사유. 전이경 담양강. 그중에서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담보 제공은 취소권자가 하든 담보를 제공하든 담보를 제공받든 법정 추인에 해당하겠지요. 그렇죠? 이행 청구하고 145조 이행 청구하고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 요것만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 법정 추인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취소권자가 받든 법정 추인이라고 했으니까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취소권자가 상대방 담보를 제공받든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외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요.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받든 법정 추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담보 제공을 받았어. 법정 추인이다. 예? 담보 제공 받는 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담보 제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면은 점수 하나 줘요? 안 줘. 그런 거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옳은지만. 47번에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X. 2번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랬죠. 그러나 하자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죠.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3번도 X. 4번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124조 원칙적 금지되죠. 그러나 본인이 승낙하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는가? 본인 허락, 다툼 없는 단순 채무이행, 이전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 개선, 변호사의 강제평 배당 참가,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하다.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있지요. 허락을 얻었으니까. 5번 표현대리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하고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묻지 않고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법정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임의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 4번. 틀릴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틀린 거 없죠? 에? 아, 이래서 가셨구나. 약을 올리니까 내가. 맨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지금까지 틀린 게 없죠?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이 올라서 가셨구나.
약이 올라야 된다 그랬는데 48번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였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1번 추인 재판상 재판 외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있죠. 재판을 통해서 해도 되고 재판 외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2번 추인이나 추인거절 전에는 유동적이죠. 3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추인을 거절했어. 거절한 다음에는 다시 추인할 수가 없죠.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죠. 4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돈의 일부를 받았네.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그랬죠. 무권대리인이 돈을 빌렸네. 본인이 갚겠다 했네. 이것도 묵시적 추인이죠. 에? 무권대리인이 임대차를 했네. 본인이 차임을 주네. 이런 거 묵시적 추인이죠. 다만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한 방치 추인 아니라 그랬고요. 에? 본인이 물건을 팔아먹고 돈 받았는데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물건을 팔아먹고 돈을 받았는데 본인이 매수인한테 가서 계약 해약을 요구하면서 대리인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이것도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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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랬죠. 계약에 해약을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추인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인과 추인 아닌 거 구별하자. 4번은 추인으로 봅니다. 5번은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슨 책임이었어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권 대리인이 잘못이 없어도 예컨대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 같은 제3자의 위법한 행위로 무권 대리인 잘못 없이 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5번이 틀렸네요. 이 대놓고 답을 주고 있죠. 49번 표현대리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1.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다는 게 뭐야? 대리권이 소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무권대리 행위가 기존에 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고 그러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2번은 제가 129조에서 외워야 될 판례라 그랬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뭐가 된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인정. 그게 판례였죠? 2번이 틀렸네. 3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첫째 선의 무과실로 해석한다. 두 번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뭐 가지고 판단한다?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선의 앤드 무과실이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5번 기계적으로 외우자 그랬죠? 사실행위 어쩌고 저쩌고 교회 대표자 어쩌고 저쩌고 끝은 뭘로 끝나자?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자 그랬어요. 예? 그대로. 5번 옳은 지문이네요. 틀린 건 2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50번에 상계,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 첫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죠.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유증 채무 면제 같은 거 조건 붙일 수 있죠. 정조건 해제권 행사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랬죠. 상계도 단독행위라서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붙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 이렇게 되죠. 1번 X.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붙일 수 있습니다. 2번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 가단어수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어음수표행위 단 가족법상 행위 중에서 유언 조건 붙일 수 있어. 어음수표행위 있어. 어음보증 자체가 조건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네. 붙일 수 있지. 3번 기정조 기해무 기정조예요? 기해무예요? 기해무 답이네요. 옳은 지문이네요. 4번 실현할 수 없는 사실 불능조건 불정무 불해조 불정무예요? 불해조예요? 불정무 3, 4 다 옳은 지문. 기약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자.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계약은 일단 유효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니까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게 계약을 뭐로 만드는? 무효로 만드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예? 해제 조건. 토지거래 허가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다 그러면 전체가 그냥 무효예요. 왜?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다라는 건 지들끼리 허가 전에 유효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무효예요. 그러나 건축허가는 꼭 계약할 때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유효하되 건축허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하기로 한다. 그럼 건축허가 불허가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건축허가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는 매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거 1번. 51번. 물권과 그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 1. 완공된 건물이라도 보존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고 건물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렇죠? 2번. 일필토지 일부의 용익물권 되지요? 저당권은 안 돼요. 그러나 용익물권은 된다 안 했습니다. 2번 X. 3번 등기된 임목을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임목 등기돼 있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4번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소유. 4번 X. 주유기 종물이죠? 종물. 유류저장 탱크 부합물. 주유기 종물. 예? 옳은 거 3번. 너무 쉽다. 예? 52번. 갑의 X 토지를 매수한 을은 등기 없이 병에게 점유했고 현재 토지는 을로부터 인도받아 병이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전매매됐는데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1. 소유자는 누구? 갑. 2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네. 즉 갑의 을에 대한 등기문은 여전히 존속. 그렇죠? 근데 허가구역 내에 있네. 깡그리 무효.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3번 깡그리 무효. 4번 갑을 병간에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네. 합의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척권은 소멸하지 않네. 그리고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점유를 넘겨줬네. 이전 등기 척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번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네. 근데 을이 인상된 걸 안 주네. 갑은 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네. 5번이 틀렸네. 에? 53번 을은 갑소유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해서 갑소유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네. 을이. 일단 건물 소유권은 누구? 을에게. 다만 을은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하더라도 법정상권 따위는 취득할 수가 없지요. 이 4번은
우리 민법 30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 소유 토지 잘 보세요. 여기.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예? 거기 304조죠? 305조는 법정사건, 304조는 타인 소유, 요거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력은 임차권 또는 지상권에 미친다. 이게 304조죠? 근데 얘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죠? 304조 적용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305조 법정사건은 304조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법정사건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죠. 305조가 적용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사건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자 자체가 달라요. 법정사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5번 이 무단 건물이 주택이고 이걸 병이 임대차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어요. 대항력 있죠?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문제가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딱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철거하려고 딱 갔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병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왜? 건물 자체가 토지에 대해서 무단 건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고 따라서 설령 건물에 대항력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죠. 5번이 틀렸네요. 갑은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4번 등기청권 중에서 물권적인 것 골라라. 자,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기는 게 채권적이고 권리와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물권적이라고 그랬죠.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어. 불일치하네.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요게 물권적이네요. 1번이 물권적이네요. 2번, 3번, 2번에 매매, 4번에 증여, 5번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다 채권적이고 3번에 점유취득시효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등기청권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채권적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물권적. 55번 갑은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의 을 앞으로 1번 저당권, 이어 병에 대해서 채무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2번 저당권. 갑이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자신 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 뭐 혼동이 나오거나 그러겠네요. 그렇죠? 지문이 1. 부동산 멸실되면 저당권 원칙적으로 소멸. 이 갑이 을에게 돈 갚으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3. 을이 부동산을 양수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4번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병저당권은 소멸한다.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멸한다. 그런데 을이 갑을 상속받았다. 문제에서의 채무자죠. 상속받았죠. 그러면 요 부동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도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 저당권 소멸. 채무자로부터 1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5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저하고 하니까 무지하게 쉽죠? 시험 볼 때는 생각 안 나죠? 시험장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설명 들으면 생각이 나고 알아는 듣는단 말이죠. 딱 고 단계까지 지금. 이게 이제 혼자 생각이 나야 돼. 혼자. 그 훈련을 할 거예요. 문제 풀이 때. 56번 자주점유. 뜻이 뭐예요? 1번 소유의 의사인 점유. 이때 2번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 자신 지분 비율 범위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타주. 그렇죠?
3번 계약 자체가 없어. 근데 있다고 오신했어. 이것만으로는 자주가 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했어. 그럼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매도인은 인도 의무가 생기네. 뭘로 바뀌어? 타주로 바뀌어. 5번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뭐라 그랬어요? 타주. 물론 이 타주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혹시라도 바뀔 수는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소유자로 등재 이것만 갖고는 자주로 전환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 토지 무단점유 뭐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뭐다? 타주다. 57번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재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갑은 간접점유, 을은 직접점유. 그렇죠? 근데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이 점유하고 있다. 뭐 병이 을의 점유를 뺏었을 수도 있고요. 을이 스스로 넘겨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1번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줬다. 점유 침탈 아니다. 아니니까 갑도 을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 침탈이 아니니까. 그렇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다. 마찬가지다. 점유 침탈 아니다. 따라서 갑은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없다. 3번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했다. 아 이때는 을뿐만 아니라 갑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럴 때 207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병에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을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하고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조문을 알고 계십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답은 3번. 주둥이 터져라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예? 4번 병이 점유를 침탈한 후 정에게 임대. 요 놈이 침탈자네요. 그렇죠? 얘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네요. 근데 선이네.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었죠. 예?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상대방이 누구다?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억의의 특별승계인, 그런데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이놈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에? 이놈이 특별승계인인지 몰랐지요? 에?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인입니다. 5번 병이 침탈해서 정의상속,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이놈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선악 묻지 않고 그놈을 상대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04조 외우자. 침탈당해야 되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그 1년은 출소기간이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지요. 네. 58번 취득시효 1.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인이 동일하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다. 기간 역산할 수 있다. 2번 또 하나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때를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이의 경우에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취득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바뀌었다. 정에게 바뀌었다. 병이 정한테 팔아넘겼다. 그럼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다? 에? 아니 지금 4번은 3번을 전제로 3번은 2번을 전제로 돼 있잖아요. 이의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2차 취득시효의 경우에 이 2차 취득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또 바뀌었다. 뭐 고민해.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뤄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네. 그렇죠? 답이 이거네. 4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로 개시? 점유개시 시로 소급. 5번 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됐어? 변경되든지 말든지 시효는 계속 되겠지요. 응? 근데 왜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뭐 중단이 왜 돼? 소유자가 바뀌면 상관없죠.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괜찮아요.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니까. 취득시효 기간 중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 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59번 몇 번? 1번. 분할 청구 언제든지 각자가 전원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 그중에 보존은 단독으로. 3번 4번은 묶어서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공유물 전부의 시효 중단은 전원이 해야죠. 한 놈씩 중단시키면 그 놈권만 중단되는 거니까. 지역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역지가 수인공일 때 한 놈만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전원이 중단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유물 전부의 시효 중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갑을병, 이 공유하고 있던 땅 정이 20년을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겠죠? 이럴 때 19년 돈 됐을 때 갑이 정에게 땅 내놔. 그럼 갑의 지분만 시효가 중단. 응? 을도 땅 내놔. 병도 땅 내놔. 각각 해야 다 중단. 따라서 한 놈만 중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전원이 중단시켜야죠. 전체를 중단시키려면. 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1번. 5번 같은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60번 지상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그랬죠? 자,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다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 유상이 되는데 그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요. 예? 이때 이 2년 연체 연속이기 통산이기를 불문하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을 해요. 2년 연체가 아니라 1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하기로. 이거 지상권자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지상권 규정들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 무효.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이번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몇 년? 30년. 3번 지상권자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토지 임대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갑과 을이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어. 지료 지급 유상이죠? 근데 이게 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또는 지상권이 양도되었을 때 요 두 놈 각각 제3자죠. 지상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요 제3자에게도 유상이려면 이게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증감 청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치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상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무상이고, 무상이니까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나 치료 증감 청구 따위는 인정될 리가 없다. 4번 옳은 지문이네요. 예? 5번 구분이상권은 지표는 사용식 안 한다 그랬어요. 지 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을 사용식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이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60번까지 보셨어요. 너무 빠르다. 35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